네, 97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년 6월 출산 신생아는 2만 8,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출산한 아이는 18만 8,400명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무려 12.4%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8명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중 최하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까운 일본도 1.42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1.04명, 약 1명으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출산 인구 40만 명대가 깨지고 금년에는 36만 명이 예상되어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현재 읍면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며 40년 후에는 26만 명, 2060년에는 20만 명으로 떨어져 향후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장차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맨 먼저 없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블랙홀 현상으로 합계 출산율, 생산 가능 인구, 혼인율이 해마다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충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10년 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파른 데다 은퇴 후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제 성장률 저하뿐만 아니라 부부 한 쌍이 4명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합니다. 자연히 세금은 덜 거치는 데 반하여 재정 부담이 확대되므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도 중단되어 결국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한국은행의 경고는 추정이라기보다는 예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입니다. 금년 2분기처럼 약 1명의 출산율이 계속되면 현재의 가족 개념이 바뀌고 가족 해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직계는 있고 반계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조카, 삼촌이 없어집니다. 자녀는 형제, 자매 없이 나 홀로 자랍니다. 거기에는 배려나 협조라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회현상으로 번지면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갖고 온 공동체는 그야말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유는 빌공짜, 마을동짜, 공동사유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 즉 인구 대책이 곧 경기 대책이라는 각오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인 2006년도부터 지난 10년 동안 100조가 훨씬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00조만 계산해도 셋째 아이 출산 시 1인당 1억을 지급하였다면 100만 명입니다. 셋째를 낳기 위해서는 둘째는 무조건 낳아야 하므로 지난 10년간 150만 명 이상의 추가 출산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출산율은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수요자인 가임 여성에게 맞춤형 정책, 즉 피부에 와 닿는 수혜 대책 없이 각 부처에서 백화점 상품 나열식 정책만을 앞다투어 내놓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와 기구 및 인력 증가,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광고 홍보비 등 상당 부분을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물론 100조 이상의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어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재명 시장께서 2014년 선거 당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평가 요소 중 인구 지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2015년 성남시 출생자는 8,864명으로 출생률이 1.15명으로 전국 평균 1.19명, 경기도 평균인 1.17명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인구는 2011년 99만 6,449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2017년 7월 말 현재 97만 2,700명으로 약 2만 5천 명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시는 경기도 내 수원 다음에 2대 도시에서 4대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구도심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 원인도 있었겠지만은 그동안 판교 및 유래 신도시가 형성되어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었음에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 계획 및 진행 중인 재개발로 약 8,017세대가 감소하고 재건축으로는 3,200세대가 증가합니다. 결국 완공 후 입주 완료 시에는 4,815세대가 감소합니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진행 중인 고등동, 대장동 도시개발이 준공 후 입주 완료되어도 성남시 인구는 98만 5천여 명으로 100만에서 약 15,000여 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 성남시도 이러한 인구 감소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기 위하여 획기적이고 다소 충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성남을 더 이상 낡고 진부한 도시가 아니라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구호로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미래를 향한 지속발전 가능한 성남을 위하여 인구 문제는 절실합니다. 지난해 성남시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15억 원 정도로 인구는 전남 해남보다 14배나 많지만 출산 장려금은 예산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거의 20배나 적은 전남 완도군과 비슷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한 성남시에서부터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100만 성남시의 유용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흔히들 재정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 시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결산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3,592억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이전 수입을 제외하고도 우리 시 지방세 순 증가액만 2,472억에 이릅니다. 2월 금액을 제외하고 순세계 잉여금만도 2016년 8,605억에 이릅니다. 이는 판교특별회계 4,200억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세입 증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방정부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 사업체 총 매출액이 2010년 60조에서 2015년 이미 1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후임 김문수 지사가 사업을 마무리한 ICT 및 지식기반 첨단 클러스터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만 80조 정도의 매출액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창조경제밸리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가동되면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우리 시 사업체 총 매출액은 연 150조 가량으로 증가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함께 증가하면 관련 지방 세수도 크게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등동, 대장동 등 도시개발로 재산세 등 관련 세수 증가를 감안하면 재정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파를 떠나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저출산 조례 개정안을 본 의원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퓰리즘은 말 그대로 인기 영합주의를 의미합니다. 저는 평소 언론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성남시 청년배당 무상교복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인구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인구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무상복지가 결코 아니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여 육아하는 가정에 한정하여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셋째를 출산한 가정이 아니고 내년부터 출산할 가정에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본 의원은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나 둘째까지만 출산하여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저를 외면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셋째를 출산한 가정에서는 근본 조례 시행으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난을 넘어서 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앞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 예정인 가정에서도 현실이 아니고 단순한 미래 계획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할 리도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남시 셋째 자녀 출산 가정이 500여 세대라고 가정하면 야탑 1, 2, 3동의 약 30여 세대만이 수혜 대상입니다. 당리당략 내지는 포퓰리즘으로 접근했다면 오히려 첫째, 둘째 출산 가정에 대폭적인 출산 장려금을 주자는 것으로 개정했을 것입니다. 선거를 의식했다면 본 의원은 정말 바보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아직도 고도의 정치적인 머리를 굴리는 수준이 못 됩니다. 선거를 의식하고 이미 셋째를 출산한 가정까지 지급하자고 했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동네 정치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친인척, 외척, 고척, 사돈네 팔촌까지 성남에서 셋째를 낳을 대상자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출산 장려금을 수령할 시 저의 전 재산을 성남시에 헌납하겠다는 각서를 쓰겠습니다. 정치인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국충정이라는 말 그대로 나라를 걱정하고 성남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된 심정일 뿐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고민 끝에 우리 성남시로서는 인구 100만 도시의 유용을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국정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아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차원일 뿐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하는 노력과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아이 하나도 낳아 기르기 힘든 세상에 셋째 아이를 낳는 세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일정 금액 보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 인구 문제를 생각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수요자인 가임 여성에게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금액이 파격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만 5세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효과로 얼마나 출산율이 증가할지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만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백화점 상품 나열식 찔끔찔끔 대책으로는 아이를 추가로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의 미래를 생각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만큼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다소 획기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부존 자원이 별로 없이 인적 자원에 의존하여 경제 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룩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향후 엄청난 재앙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유, 가스, 광물 등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생활자원, 심지어 우리 먹거리까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다자녀 출산 장려금과 더불어 생애 주기별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출산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국회에서 법령 재개정을 통하여 각종 특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우선 입학, 대학 입학 시 특례 전형과 일정 부분 수업료 지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사, 공단, 출연기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우선 취업 특례, 공공소유주택 우선 분양 및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및 보증금 보증 등으로 임신, 출산, 육아, 의료, 교육, 취업, 주거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로 특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올림픽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자녀 출산 공무원이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게도 권장토록 하여 다자녀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성인도 시속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애국자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 출산 가정이 바로 애국자이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벼슬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대를 해줘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만큼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재의에 회부하겠다 합니다. 재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전인수, 견강부의식으로 사유를 만들어 이를 호도하고 시민의 의사를 받들지 않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청년 배당과 무상교복에 대하여는 우리가 거둔 세금으로 시민에게 복지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느냐고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와 시민순찰대, 입영, 장병, 상해보험 가입은 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한 가정에 한해서 지급하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무차별 복지인 것입니다. 청년 배당의 경우를 보면 성남시가 취업을 하지 못해 궁지에 몰려있는 청년들을 돕겠다면 청년층을 상대로 취업정보 제공, 전문적인 직업교육, 인턴직 마련에 힘써야지 취업한 청년과 취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 낙인감 형성과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돈을 뿌리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 무상복지에 그동안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당시 모 도의원이 청년 배당에 대하여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반대 여론이 67.5%, 찬성 여론은 23.5%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의한 표를 의식한 포가 아니고 표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사용하여 정책으로 포장하여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투표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여 주민 세금을 쏟아붓는 행태입니다. 청년 배당이 실시한 이후 SNS에 올라온 상당수의 글을 들여다보면 상품금 상당수가 술값, 밥값, 옷값 등에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한 분은 족발과 소주 먹고 인증샷,
또 다른 한 분은 성남 상품권 2시간 안에 다 먹음.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온다. 배가 아파온다. 또 한 분은 엄마에게 다 갖다 줬다. 엄마가 잘 쓰시겠지. 이미 취업한 한 직장인은 반은 옷 사고 반은 할머니에게 드렸다. 취업 역량 강화 차원으로 준 돈인지는 전혀 몰랐다. 이미 취업을 한 사람까지 취업 역량 강화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취업에 불리한 일부 저소득층 청년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복지정책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더 배려하는 갈등 융합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작정하고 갈등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명한 어느 교수는 성남시는 겉만 화려할 뿐 끝이 허망한 불꽃놀이 정치를 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대부분의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복지 허상에 빠지면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산층까지 모두 공짜로 해달라고 달려들기 뻔합니다. 얼마 전 동료 시의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금년에 자녀가 청년 배당에 해당하는데 시에서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받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느 누가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시의원은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님, 성남시는 왜 이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에 청년 배당 안내문이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고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받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공무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청년 배당을 받아가라고 종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는 먹고 살만하고 우리 아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이고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내 돈을 갖다가 복지가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게, 그렇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2번이나 더 와서 청년배당 수령을 권유하더랍니다. 이게 성남시 실태입니다. 무상복지를 통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 48%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는 우리가 잘못 배운 것입니까? 사회복지 보장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조하고 도움을 주자는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제안 설명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그 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입니다. 제안 설명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포장한 무상복지는 그야말로 무차별, 공짜 정책인 것입니다. 정책으로 교묘히 포장만 한 성남시 무상교복, 청년배당은 정치적인 뇌물입니다.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비누 등으로 생필품으로 표를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100만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상교복, 무상의료, 무상주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바로 북한인데 그동안 북한에 갔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북한에 눌러앉아서 산 사람이 있습니까? 방북 당시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았던 임종석 현 총리도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이는 지난 역사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는 북한 말고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평등이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경쟁입니다. 무상 보편적 복지의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면 그 누적적자는 모두 우리 차세대가 빚더미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요즘 이러한 진리가 퇴색되어 가는 듯하여 씁쓸하기만 합니다. 북한식 유토피아,
수령님 은덕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현혹하는 김정은식 새누기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언젠가부터 3D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기현상이 확산되고 무상복지가 확산되면서 젊은 사람 거의 상당수가 실직자로 전락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업종과 농촌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들은 풍찬노숙하면서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여 자식들을 가르치고 살아온 결과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50보 100보씩으로 무상복지를 남발한다면 망국의 지름길 아니고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따지지 않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발표하고 만약 의회에서 부결하면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심지어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성남 시민이 지금까지 주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 모두는 시장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되었으며 그야말로 시장이 주인인 성남, 측근이 행복한 성남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 적폐인 내정남적이란 말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하고 의원이 발의하면 그것도 야당 의원이 발의하면 예산이 갑자기 없어지는 도깨비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입니까? 금고에 잘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행정은 정치와 달리 공평성과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고무줄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권은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만 편의상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뿐입니다. 마치 예산권이 집행부에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정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 감시하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그 사업을 예산과 함께 심의 의결로 확정지어주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그대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는 예산과 더불어 그 사업이 심의 의결한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결산심사를 통하여 최종 점검하고 확인하면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도록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 기관이 상호 견제하여 그 권한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함부로 남용치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고 옹호만 한다면 그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를 비롯한 최측근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부를 견제 감시하지 못하여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국민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현재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하고 눈 감고 옹호만 한다면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 재앙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면 타율적인 기관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집행부와 대등한 권한이 없다고 불평만 한다면 하나님도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존중하겠습니다. 원한대로 가결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차제에 중앙정부 및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충분한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계기도 되었고, 그래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은 정말 다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그 금액, 그 다음에 또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행 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점이 있다고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 여론을 좀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모셔서 좀 토론회도 좀 갖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4조 6항의 그 고교 수업료 및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요 부분도 사실은 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채용 시 우선 채용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주거 문제 최우선권 특례를 부여한다라든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본 조례를 다음번에 다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인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 의원님께서 이제 제가 발언 도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사실 김용 의원님 평소에 제가 참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활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참 존경하는 그런 나이로는 저보다 밑이지만 선배 의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경찰서장 출신으로서 자랑스럽게 드러내지도 않지만서도 해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승현 시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경찰관들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지도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굳은 일을 해야 되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가면서도 공공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경찰 전체를 매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김용 의원님께서 진정을 담은 그런 사과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